일단 미래통합당이 일단 그 나경원 전 보좌관이었던 놈이 그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나가서 문 대통령 뭐 임기 끝나면은 뭐 무상급식 이렇게 발언했다가 부랴부랴 사과를 했어요. 네. 당내에서 비판이 엄청 났거든. 대체 저런 식으로 말하는 놈, 그러니까 선거전에서는요. 얘네들이 선거전 아닐 때 황교안부터 시작해서 막말을 엄청 했거든. 근데 선거전에 들어오면 그 막말 하나가 민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랴부랴 사과를 했어. 근데 황교안이 그 N번방에 우연치 않게 들어간 사람은 좀 이 처벌에 있어가지고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이분이 진정한 법률가인가? 어? 그러게.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법률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 씨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농담이에요. 이건 여러분 뭐 기사를 쓸 때 이런 거 이상하게 구질만 딱 쓰지 마세요. 황교안 씨는 호기심으로 그런 방에 들어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농담이라니까 웃어줘야지. 아니 전 아니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가려고 합니다. 네, 서지영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호기심에 이런 방을 들어가는 거 사이코패스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 그 박사방인가는 돈이 뭐 1,000만 원 뭐 기본 내고 들어가는 건데 우연히 들어갈 수는 없는 1,000만 원이요? 거고. 그러니까 초대를 받아서 일단 최대 그다음에 200만 원. 죄송해요. 네. 200만 원. 초대를 받아서 그리고 볼 수 있는 영상물의 등급에 따라서 내야 되는 돈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찾아 들어가 우리는 이런 게 사실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두 분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그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찰이 26만 네네. 명의 회원을 그러니까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고.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시스템상.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랬잖아. 황교안은 모른다. 무식한 소리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텔레그램이나 암호화폐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가끔 뭐지 이거?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만 제가 조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의 상품화에 대해서 저는 좀 혐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의 상품화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는 그냥 공창을 운영하잖아요, 국가가. 네. 왜냐하면은 그 공창을 운영하는 데는 긍정적 요소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김강자라는 경찰서장이 그 본인이 종합경찰서장 할 때는 그 미아리 텍사스 없앤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공창제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 주장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 상품화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채널 보는 분들이 황 작가 혹시 거기에 명단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전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잠깐만. 없다. 정색한 이상한데. 저는 다른 미투가 걱정될 뿐입니다. 이 얘기를 웃음거리로 삼으면 안 되고. 어.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아주 잘못된 지금 거예요. 코로나 이슈하고 선거 이슈에 어느 정도 좀 밀려가는 느낌이긴 한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여기에 황교안은 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논란이 되면 뭐 원칙적인 어떤 발언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입을 열수록 계속 말실수를 하니 오죽했으면 당내에서 그런 말을 했다. 자꾸 이러면 총선 망한다고.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기자 못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좌관들이 그 선대위원장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김종인을 끝까지 아마 영입하도록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었을까. 왜냐하면은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실은 돌아다니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큰 선거를 치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책임지고. 그 안에서 옆에 있는 참모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찾길에 내놓는 것처럼 어디 가서 얘가 사고 칠지 모른다. 근데 틈만 나면 이렇게 사고를 칩니다. 우리에겐 좀 유리하게도. 그렇죠. 이제 지금 종로에 나가 계시는 미래통합당의 육포 황교안 선생. 지금 생각도 웃기지 않아? 나는 그거 이 역사적 이벤트 중에 가장 웃긴 사건 중에 하나가 조계사에다가 아니 거기 지역구에 조계종 그 있거든요. 거기 육포 들고 한번 방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미디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많은 말실수와 막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잠깐 여단어 잠깐 섞으면은 지역에 그 청년 벨트라 그래가지고 뭐 퓨처스 뭐 해가지고 청년들 공천하겠다는 지역이 몇 군데 있었어요. 거기에 이
시의원 출신 30대 여성 후보가 일단 공천이 됐다. 20 며칠 만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무실도 이제 과천 의왕이면 과천에 하나, 의왕에 하나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천만 원을 쓴 상황인데 그 후보가 교체된 이유가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경쟁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후보가 빡이 친 거야.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기 당대표한테 하는 말이에요.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면 종로에 나가시는 그분도 경쟁력 20% 차이 나던데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도 약간 희화화된 캐릭터가 되고 있거든요. 진짜 황교안 벌을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오셨을까요? 권력에 짜웅하면 네. 승진시켜주고 그 짜웅하는 스타일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얘를 시켜놔야 권력의 말을 잘 들으라고 법무부 장관 시키고 시켜봤더니 시킨 대로 잘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시켜놔야 국무총리를 시켜놔야 편하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에서 김기춘이라든지 우병우 같은 애들이 정치를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나온 거고 지는 의전 받는 게 좋고. 그렇죠. 딱 그거지. 예스맨을 고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 하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스맨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창의적이거나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 그냥 거세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실은 정치 엘리트들 중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나름 사고력과 비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보시면 되고 네. 그 반대쪽에는 그냥 아무런 창의적 사고 없이 그냥 수능주의에 빠져서 내가 좀 학벌이 좋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이대로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승진해.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듣게 돼 있어라는 구조로 사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당. 그 며칠 전에도 말 실수 또 했었잖아요. 다 까먹어.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없다. 신천지하고 일반 네. 교회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날도 만민교회에서 막 확진자가 나왔죠. 집단 감염되고 막 그랬었던 사람이고. 이분이 고도의 테크닉이 있는데요. 앞에 말 실수를 뒤에 말 실수로 덮기 위해서 매일 새로 만들어내는 게 그렇구나. 아닐까? 훌륭한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란 것을 속성을 깨닫고서 그럼 내일 또 하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뎌지는 거예요. 아 그냥 몰래 저런 분이니까. 또 모질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까지 있었어요. 진짜로. 황교안 씨가 문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에 꽂아놓은 엑스맨일 수 있다. 너무 잘 도와주는 거야. 지금 봐요. 여론조사가. 선거 출발하자마자 창당 후 최저로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리얼미터면 리얼미터가 떨어지면 지금 미래통합당은 기댈 곳이 없어요. 실제로 선거전이 시작되잖아요. 이미 가열됐어. 공천할 때부터.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여론조사 발표되면은 그분이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여론조사 믿을 거 못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고. 네.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끝없이 발목 잡기하고 막말하면서 선거 때 써먹을 지지율을 갖다 썼다고요. 일종의 이제 지지율 가불 현상인데 막상 선거 때 되니까 갖다 쓸 게 없고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창당 후에 최저라는 말은 28%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리얼미터가 이 정도 나오면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잘 나와야 20%가 못 되는 정도라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죠. 이 선거는 지금 황교안한테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단 거기다가 더맨더머 한 명 더 말할게요. 김종인. 김종인은 현충원에 갔습니다. 현충원에 가가지고 미래통합당이라고 쓰려다가 앞에 민자를 쓰고 지워 이렇게. 저기 다시 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냐면 이게 민주통합당에 경험이 있거든요. 방명록에다가 쓱쓱 긋고 아니 현충원에 글 쓰는데 찍찍 긋는 게 말이 되냐. 화이트 칠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는 새로운 그 가설을 제시합니다. 아마 그 민정당 본인이 속해 있었던 와우. 그쪽 쓰려다가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금 바뀐 건가 하고서 그분의 시간은 거기서 멈춰 있군요. 네. 그때가 좋은 거죠. 그 사람 생각하기엔 경제도 그때가 좋은 거고 사회 구조도 그때가 좋은 거고 민정당을 쓰려다가 아마 그 바르게 아닙니까? 그러지 이거? 마세요. 근데 호응 좋은데 왜 나를 제외하는 아니 거야? 그게 아니라 습관은 나는 이 이야기를 또 왜 가져왔는데 내 의도를 말할게요. 아니 제 말은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지 실은 헷갈립니다. 하도 이름. 그 이야기 좀 더 나아가려고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야. 뭐냐면은 연세가 너무 드셨어요.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끔씩 왜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은 컨디션 안 좋은 날, 부부싸움하고 나온 날,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80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푸나님 머리 안 돈 날도 있었어요? 있죠. 그럼에도 그렇게 방송을 잘하셨으면 머리 돌면 어떻게 됩니까? 내 IQ가 얼마냐 이제 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 단어를 뽑아 올리는 지체 현상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사고의 화석화 그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경북 예천군에 내가 이것도 가져온 이유가 있지. 투표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경북 예천군에 그 해외 연수 가가지고 막 레밍 발언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논란이 있는데 군수님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를 레밍은 딴 쪽이고 예천군은 그래서 충북 거기 김학철은 충북이구나. 네,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때 그 예찬은 가이드 폭행했죠. 때렸던 놈이지 박종철이. 거기 죄송합니다. 가자 이상한 데 가자고. 여자 나오는 술집 데려다줘. 정말 또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어쨌건 군수의 생일날 단체로 술판 벌이고 술 끼얹고 난장판 내고 보궐소상까지 참석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이래도 돼요? 경북 예천? 아니 근데 제가 아는 공무원들은 지금 다 피로에 쩔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다 긴장 상태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나 구멍 터질까봐. 근데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다른 공무원들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예천군 의회는 작년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이 없기도 하고 이 안에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 시의회라는 게 시 집행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여서 술 먹고 놀다가 지네끼리 싸우고 이런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대구 권영진이 나왔을 때 민주당 시의원이 5명밖에 안 되지만 이진년이란 분으로 대표되는 그런 소수의 목소리라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죠. 지금 견제 자체가 그런 안 되는 큰 거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이 관성이 유지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최교일이라는 사람도 전에 미국 가서 여자 나온 술집 스트릿바에 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자기 위에 가장 우두머리가 그런 짓 했는데 밑에 있는 시의원들은 당연히 미국 가면 아 거긴 코스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오면은 저는 이번에 문제가 터져서 그렇지 평소에 매일 밤마다 이렇게 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어찌 살든 자영업이 망하든 말든 그 뭐 일자리 임시직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노동을 못하든 말든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월급 받고 매일 이렇게 주지육림에 빠져서 술 먹고 지네끼리 싸우고 삐지고 이 짓거리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막 뭐 싸우갖고 맥주를 얼굴에 뿌리고 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리고 막 치고 붙고 싸우고 이런 놈들이 투표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진짜 이것 말고도 간혹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데 국민이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아휴. 한 번 좀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막대기를 꽂아도 투표를 하니까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군수,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 투표로 끌어내리는 건 합법적인 거고 네. 민주주의가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천 같은 경우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거든. 그 예천에 계신 깨어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으세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제 그분들 숫자가 소수로 그 한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분들의 몸부림이 그 반영이 안 되는 구조죠. 이쪽은 시의회나 뭐 시장 뭐 이런 이제 집단들이 답답해. 자 넘어갈게요. 더맨더머 황교안 그리고 김종인 그리고 예천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학철 씨께 사과드립니다. 뭐 될 수도 있지 뭐. 그게 영동인가 어디였지? 갑자기 헷갈렸어. 저희가 청주 아니었 청주. 네, 청주 청주였어. 쪽이었습니다. 네. 그때 물난리 났을 때지 거기는. 네, 저는 그분 오케이. 흰 바지가 너무 기억에 남네요. 그러면 이쪽 분들한테 사과해야 되겠구나. 예천 분들한테 매민이라고 했다고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